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더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특히 아토피가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모기에게 물렸을 때 물린 부위가 더 많이 가렵고 가끔은 물린 부위가 뜨겁게 열이 나기도 하고 가려운 부위를 계속 긁다 보면 그 부분이 상처가 되어서 곪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여름이 되면 모기에게 물려서 그 상처가 심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천연 모기벌레 퇴치제랑 모기에게 물렸을 때 상처 부위의 가려움증을 덜 할 수 있는 버물리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과 함께 모기가 어떤 아이인지 PPT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기는요, 항상 흡혈을 하진 않아요. 평소에 모기들은 암컷과 수컷 모두 식물의 즙, 꿀, 이슬, 보통의 곤충과 비슷하죠. 이슬 등을 먹고 산다고 해요. 하지만 암컷 모기의 산란기가 되면 알의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온혈 동물들의 피를 흡혈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기에게 물렸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모기는 옛날부터 위생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카 바이러스나 일본 내염 바이러스, 댕기 바이러스 등의 질병을 매개로 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요, 주로 흰 줄순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흰 줄순 모기가 자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전투 모기 혹은 순모기라고도 불리우고요. 시골 지역뿐만 아니라 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도 쉽게 발견이 됩니다. 모기와 관련된 각종 질병을 평소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가 자주 출몰하는 산이나 공원 같은 지역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소매나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예방할 수 있고요. 또한 오늘 만드는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의 모기 기피제를 준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천연 모기벌레 퇴치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모기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천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천연 모기 벌레 퇴치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보내드린 키트에서 천연 모기 벌레 퇴치제 키트를 먼저 꺼내시고요. 투명 컵과 종이컵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자, 키트에서 모기벌레 퇴치제 구성품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우리 투명컵과 나무 스틱, 그리고 종이컵 하나, 스프레이 용기, 식물성 에탄올, 그리고 증류수,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과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혼합되어 있는 바이알,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과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 혼합되어 있는 바이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천연 모기벌레 퇴치제 라벨지 스티커도 같이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만들어 보아요. 우리가 맨 처음 식물성 에탄올을 먼저 투명컵에다가 전량을 다 넣을 거예요. 물론 우리 식물성 에탄올은요, 인체에
발라졌을 때, 피부에 혹시라도 발라졌을 때 해롭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여름철이나 그리고 코로나 인연을 겪으면서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에 들어있던 식물성 에탄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내드린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양을 빼지 않고 그대로 뚜껑을 열어서 투명 컵에 전량 다 넣어주세요. 에탄올입니다. 식물성 에탄올. 그리고요, 식물성 에탄올과 증류수를 같이 혼합하여 우리가 모기벌레 퇴치제를 만드는데요. 식물성 에탄올 전량을 하게 되면 너무 발향력이 높아서 향이 에센셜 오일 향이 너무 빨리 날아가게 되면 기피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피부에 조금이라도 묻게 되면 너무 에탄올 성분이 많으면 살짝 피부가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류수와 적당한 양을 이렇게 혼합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에센셜 오일인데요. 선생님이 물론 4가지 에센셜 오일을 각각 따로 담아서 보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각각 2개씩 혼합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하면요, 바이아를 살짝 열어서 조심스럽게 살짝 열어서 향을 한번 맡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시트로넬라 오일은요, 모기, 벌레, 해충들이 가장 싫어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모기 물림을 방지하고 모기들이 흡혈을 하는 데에 후각신경을 둔감시켜서 그 방향을 찾지 못하도록 쫓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모기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땀을 잘 씻고 손을 잘 씻고 이렇게 땀의 분비나 우리 노폐물의 분비에서 나오는 사람의 냄새로 모기가 찾을 수 없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시트로넬라와 함께 들어있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입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요, 아주 옛날부터 약용식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향기를 주고 좋은 효과를 주지만 벌레들은 라벤더 향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벌레나 모기가 싫어하는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과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같이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뚜껑을 열 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세게 열지 말고 천천히 열어서 궁금하면 향을 맡아보라고 했죠. 향을 맡아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섞어 놓은 에탄올과 증류수가 들어있는 투명 컵에 전량을 다 부어줍니다. 자, 닫아서 내려놓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에탄올과 증류수가 섞여 있고요. 위에 오일이기 때문에 약간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동동 떠 있죠. 에센셜 오일이 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과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꺼내 볼게요.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은요, 나무향, 우디한 향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향이나 우디향은요, 모기나 나방이나 해충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또한 로즈마리처럼 허브의 향은요, 처음에 얘기했던 모기의 후각신경을 효과를 떨어뜨리는, 흡혈을 하는데 탐지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첨가할 거고요. 또한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은요, 모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레몬향과 생강향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모기 기피제로 만드는 데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바이아를 조심스럽게 열어서 궁금한 친구는 향을 가까이에서 한번 맡아보고요. 조금 전에 넣어두었던 투명 컵에 전량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내드린 나무 스틱을 이용해서요, 전체 골고루 잘 저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프레이 통에다가 담으려면 투명 컵이 너무 단단하고 뾰족하지 않아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열어둔 다음에 보내드린 종이컵에 옮겨 담고 종이컵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새 부리 모양처럼 뾰족하게 만들어서 용기에 가까이에 댄 다음에 천천히 전량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쏟지 않고 안전하게 잘 넣을 수 있겠죠? 자, 투명 컵은 한 번 더 쓸 거라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빠르게 스프레이 캡을 돌려서 잠근 다음에 무슨 통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예쁘게 붙여줄게요. 선생님과 함께 모기벌레 퇴치제 스프레이를 만들었어요. 자, 모기벌레 퇴치제 스프레이는요, 그냥 평소에 가만히 책상 위에 두면 처음에 만들었던 증류수와 에탄올, 그리고 에센셜 오일 부분과 수용성 물 부분이 서로 분리되면서요, 층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요, 충분히 흔들어서 전량이 다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모기벌레 퇴치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모기에게 물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모기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천연 모기벌레 퇴치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면 모기에게 물린 다음 간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고 상처 부위를 빨리 낫게 해주는 버물리를 만들기 전에 모기에게 물리고 나면 아프지 않고 간지러운 이유에 대해서 PPT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모기에게 물리면 아프지 않고 간지러운 이유가 뭘까요? 모기는요,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에 앉아서 흡혈을 하기 전에 피부에 히루딘이라고 하는 성분을 주입합니다. 이 히루딘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모세혈관에까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며 그리고 간지러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는요, 히루딘이 들어오게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동시에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히스타민은 면역에 중요한 백혈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인체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의 구멍을 넓히는 역할을 해주어 많은 피를 흐르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피부가 붉게 변하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모기의 침 안에는 마취 성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들의 침이 몸에 주입되는 순간 처음에는 따끔거리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모기가 다 흡혈하고 피를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침을 빼서 날아가면 그제서야 히루딘에 의해서 간지러운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요. 자, 이 히루딘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모기 알레르기 반응은요, 바로 스키터 증후군이라고 해요.
모기에게 물리고 나면 물린 자리가 몇 배로 심하게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한 사람은요, 곪기도 하고 굉장히 뜨겁게 발열되기도 해요. 이렇게 물린 자리가 심하게 가렵거나 부어오르고 물집, 발열 증상까지 나타나면 모기 알레르기 스키터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에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스키터 증후군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서 면역 체계가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더 잘 나타나며 급격한 체력 저하나 체질 변화를 겪은 성인들에게도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모기에게 물리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모기에게 물린 자국이 붓기도 하고 가렵기도 해요. 하지만 모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게 붓고 10일 이상 가려움증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가려움증에 의해서 물집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붓기가 심하고 물집이 생기게 되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데요. 모기에게 물린 뒤 이틀 이상 붓기가 지속되고 물집이 생긴다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스키터 증후군이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람들 중에는요, 굉장히 심하면 공화지경이라고 해서 피부 표면에 상처가 생겨서 깊숙한 곳에 유해균이 침투하여 흡혈하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걸 덜 응고시키게 만드는 모기 타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루딘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가려움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바로 이 히루딘 성분은 고온에서 분해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모기에게 물린 자국은 그 자리에 따뜻하고 조금 따끈따끈한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가려움증을 덜 유발시키는 방법이에요. 또한 냉찜질을 이용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비누칠을 하여 상처 부위에 깨끗하게 소독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모기에게 물린 다음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는 천연 버물린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기에게 물린 다음 물린 부위에 가려움증을 덜 할 수 있는 버물린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내드린 키트의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천연 버물린 키트의 구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용했던 천연 모기벌레 퇴치제 투명 컵은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종이컵과 나무 스틱도 한 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에탄올, 증류수, 담을 수 있는 스프레이통, 멘톨,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담겨있는 바이알, 라벤더 오일과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는 바이알, 예쁜 스티커. 자, 준비가 되었으면요, 저랑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투명 컵에 식물성 에탄올 오일 전량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증류수도 투명 컵에 전량 넣어줍니다.
지금 식물성 에탄올과 증류수를 투명 컵에 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멘톨이라고 적혀 있는 조그만한 지퍼백 보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봉투를 열어서 직접 멘톨을 맨손으로 만지는 건 위험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지퍼백 상태에서 생긴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톨은요, 박하에서 뽑아낸 휘발성, 날아가는 물질을 만들어 놓은 게 멘톨이라고 해요.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캡사이신, 아주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 있죠. 뜨겁고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과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멘톨이 닿는 곳은 차가운 것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가움을 쉽게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청량감을 이용해서 피부에 바르는 로션이나 샴푸 등에 사용되기도 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붙이는 파스나 근육통 연고, 크림에 사용되기도 해요. 우리 일상생활이나 가정에 거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맨솔에담 잘 알고 있나요? 맨솔에담은요, 박하의 성분을 넣은 것이고요. 우리 안티프라민 연고와 잘 알고 있는 물파스에도 바로 이 멘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연 버물리에도 멘톨을 넣어서 모기에게 물린 부위가 발열되는 것을 감소시키고요. 통증, 가렵거나 너무 가려움을 많이 간지러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멘톨입니다. 대신에 제가 열어서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혹시라도 맨손으로 만진 친구들은 지금 곧장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손을 꼭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요. 맨손으로 만지고 나서 피부를 만지거나 눈을 만지면 굉장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봉투에 담긴 채로 조금 전에 넣어두었던 투명 컵에 우리 식물성 에탄올과 증류수를 넣었죠. 여기에 보내드린 멘톨의 전량을 다 넣기로 하겠습니다. 멘톨은요, 적당한 양을 사용하였을 때 그 효능이 굉장히 잘 발생하고요. 너무 많은 양을 넣었을 때는 오히려 멘톨에 의해서 통증이 더 유발되기도 해요. 에탄올과 증류수 그리고 멘톨을 넣은 후 충분히 잘 저어서 멘톨이 완전히 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저어줍니다. 멘톨이 다 녹고 나면은 이제는 에센셜 오일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에요.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은요, 피부에 적용하였을 때 피부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기에게 물린 다음에 많이 가려운 친구들은 막 긁겠죠. 긁고 나면은 피부에 생긴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멘톨과 같이 가성분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러한 페퍼민트는 우리 모기에게 물린 다음 생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과 상처 부위, 가려움증의 부위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는 발열 증상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바이아를 열어서 전량을 만들어 놓은 투명 컵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에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요, 굉장히 많은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지친 근육이나 몸을 편안하게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요. 가벼운 상처나 그리고 벌레에 물려서 가려운 데나 아니면 가벼운 화상에도 직접 오일을 원액을 피부에 발라서 그 상처들을 낫게 하는 비상용고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적용할 거고요.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요, 진균 작용 그리고 바이러스 작용에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우리 여드름성 질환에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심한 화농성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면봉에 티트리 오일을 찍어서 화농성 여드름 부위에 직접 발라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항진균 작용과 항바이러스 작용을 가지고 있는 티트리 오일과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아를 조심스럽게 열어서 전체 양을 투명 컵에 넣을 거예요. 나무 스틱을 이용해서 전량을 골고루 잘 섞어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듯이 용기에 넣으려면 너무 단단하고 넓어서 붓기에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용기를 열어둔 다음에 종이컵에다가 옮겨 담아서 종이컵 앞부분을 새 부리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용기에 천천히 전량을 다 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쏟지 않고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빠르게 스프레이 캡 뚜껑을 닫아서 잘 알 수 있도록 버물린 스티커를 부착시켜 줄 거예요. 천연 버물린 스프레이를 저랑 함께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랑 천연 모기벌레 퇴치제랑 천연 버물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모기벌레 퇴치제는요, 평상시에 사용할 때 수용성 부분과 에센셜 오일 기름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는 충분히 흔들어서 약간 불투명하게 만들어지면 잘 섞인 거예요. 충분히 흔들어서 외출하기 전에 반바지 끝부분, 우리 바지 부분, 그리고 티셔츠 끝부분, 그리고 나는 유난히 모기가 많이 물려 하는 친구들은 손목 부분 이렇게 살짝만 발라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기에게 물리고 나면 가려움증이 심한 친구들은 버물린을 이용해서 예방할 수 있다 그랬죠? 버물리도 마찬가지로 수용성 부분과 지용성 부분이 서로 나뉘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투명하게 만들어지면 모기에게 물린 자리에 직접 대고 탁탁탁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돼요. 그러면 시원하게 느껴지면서 물린 부위가 깨끗하게 소독이 되기도 해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항상 모기벌레 퇴치제와 버물리를 뿌릴 때에는 눈, 코, 입 주위에 얼굴 부위에 직접 뿌리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얼굴 부위, 눈, 코, 입 주변에 뿌려서 눈, 코, 입에 들어가게 되면
시원한 물, 차가운 물에다가 씻은 다음에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됩니다. 자, 항상 주의사항은 잘 지켜야겠죠? 그리고요, 모기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모기벌레 퇴치제를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기는 사람의 땀 냄새, 땀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 냄새를 맡고 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항상 씻는 것이 예방하는 데 제1번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놀다가도 수도가가 보이거나 아니면 닦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땀을 깨끗하게 닦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랑 모기벌레 퇴치제와 버물린을 만들었는데요. 건강한 여름을 나길 여러분들 함께 바래요. 또 만나요.